여러분, 복지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는 중에 가끔 이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 경영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인간성이나 또 인간의 어떤 가져야 될 그 휴머니티에 대한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지 경영은 휴머니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할 고민입니다. 인간성을 상실한 복지와 경영은 오히려 해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이나 또 중소기업들도 인간성에 대한 회복, 특히 나름대로의 그 일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간성을 회복하고 휴머니티를 더 회복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내려오면서 인간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인 것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복지와 경영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휴먼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론도 있고 또 많은 접근법들이 있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휴머니즘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 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존엄성, 또 인간이 회복해야 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성에 대한 그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뭐가 달라질까요? 어떤 존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그 객관적인 또 데이터나 또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인간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단순히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윤 창출이라든지 영리적인 것이 목적이 됐을 때는 과연 인간에 대한 소중함, 또 인간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지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계급사회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노예제라든지 또 봉건제 사회 속에서는 인간의 이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인간성에 대한 본래적인 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또 그 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경히 여기게 되죠. 그래서 인간성에 대해서 봉건제도라든지 또 이런 노예제도에서는 인간성에 대해서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우리가 이윤 창출이라든지 영리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을 얼마큼 하고 있고 또 해야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이후 넘어가면서 중세 봉건제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어떤 면에 많이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면에 중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게 되는데 정신과 함께 이 지적인 부분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중세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성에 대해서는 어떤 면을 많이 보았냐면은 그 신의 뜻, 다시면 하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늘의 뜻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역으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라보다가 인간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르네상스 그 타임이 진행되면서 나름대로 인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신에서부터 인간으로 넘어오는 그런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감성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인 발전,
또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복지 경영을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복지라고 하는 부분과 경영이라는 부분 속에서 인간성 회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어떻게 볼까요? 감성과 이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또 뭐가 나올까요? 물질적인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감성과 이성이라는 부분과 또 물질과 또 어떻게 보면 정신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볼 때 자칫 그 사람의 정신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보다는 그 사람의 스킬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만을 보게 되면은 나름대로 감성적인 나름대로 휴머니스트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휴머니즘과 연결되어지는데요. 휴머니즘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휴머니즘을 잃어버리면서 기관에서 성공한다는 것, 또 기관이 그것을 빼놓고 어떤 성공 지향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복지 경영에서는 저해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중심으로 많이 보게 되죠. 기술 중심으로 가다 보면 어때요?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먹혀 들어가고 의미가 있지만 기술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뭘 잃어버릴까요? 그렇죠. 감성이라는 걸 잃어버리죠. 이 감성 위주의 삶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대는 기술보다는 뭘까요? 바로 이 감성 위주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감성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혹시 오염되지 않았는지를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성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감성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죠. 감성이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미의 참된 의미의 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또 디지털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감성적인 대화나 감성적인 접촉이나 감성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런 인터넷으로 넘어가고 스킬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사회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감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감성 회복의 중심의 역할을 우리가 복지 경영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성 중심의 복지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가면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여러분, 감성 위주의 시대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나 또 덧붙여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식의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성 중심 플러스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복지 경영이 매우 필요한 오늘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식이란 뭘까요? 지식이라고 하면 좀 뭐 어원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교육이라든지 학습 또 숙련된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기술, 이것이 바로 포괄적인 의미의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지식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퀄리티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서의 지식은 뭘까요? 넓은 의미로서는 이제 어떠한 그 사물이라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단편적인 사실적이고 경험적인 인식, 이것이 넓은 의미로의 지식이라면 좁은 의미는 어떨 것일까요? 엄밀히 말한다면 좀 주관적이고 또 객관적으로나 확실한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의 사회 속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지식은 우리가 뭔가의 삶 속에서 변화를 위한 또 변화하는 지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그 지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다라는 것이죠. 피터 드러커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져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시대는 이미 시대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음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이 변화라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형식과 그리고 논리의 추상적인 존재였던 것에 반해서 앞으로의 지식은 특수한 지식, 다시 말하면 스페셜리스트한 지식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나름대로 이 스페셜리스트한 거에 플러스 좀 실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페셜리스트하지도 않고 실용적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술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용적인 기술로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으로 남아있는 이게 철학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그냥 데이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here and now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피터 드러커의 의미는 상당히 의미 있고 특히 복지 경영에서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있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을 경영적인 걸로 끌어들일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우리가 많이 제해되거나 그냥 축적되거나 그냥 창고에 가둬두는 지식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걸 꺼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용적인 삶으로 바꾸어 나가고 그래서 실용적인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좀 스페셜리스트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포지션이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지식은 어떨까요? 지식은 생활의 보조수단이었어요.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이었다면 here and now의 지식은 뭘까요? 바로 지식은 생산의 수단이다. 생산수단. 자, 지식이라는 것은 곧 생산이라는 하나의 타이틀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은 곧 생산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지식 근로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탄생했다는 것이죠. 자, 지식 근로자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뭔가 발명해내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근로자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노무적인 일만 하는 거라면 지식 근로자는 뭘까요? 그 지식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부분 플러스 here and now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는 뭔가 생산적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식 근로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 영역에서도 크게 한번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아야 될 얘기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새로운 조직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고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지식인이 보통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식이 4년이나 5년이 지나면 이미 그것은 과거의 지식이고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은 끊임없이 계속 공급한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사회복지 현장은 어떻을까요? 이러한 지식인의 그 테마에서 본다면 많은 사회복지사들과 또 많은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오래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here and now라고 하는 오늘의 시점에 별로 활용할 수도 없고 실용적인 가치가 못 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늘의 지식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식은 반드시 here and now의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계속 바뀌어져 나가야 되고 변화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지식으로 또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식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기관장이든 중앙관리자든 또 소셜워커든 누구든 막론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식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버리면 그 영역에서의 스펙은 별로 유의미하지 못한, 별로 사용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죽은 교육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식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영역은 과거의 전통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커리큘럼이나 또 내용의 컨텐츠나 또 배우는 어떤 방법이나 또 교육의 양식들이 너무 진부하기 짝이 없을 만큼 너무 그 과거적인 분위기를 많이 회생하고 그 현장의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교육을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경영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지식으로 필터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의미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지식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시대에 뒤떨어지고 과거의 얘기를 하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기차라는 것은 어떤 기차 레일을 따라서 달리고 있죠. 그러나 자동차와 비행기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조금 더 기차는 더 과학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으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기차가 자동차와 비행기에 대해 경주하지 않고 그냥 기차는 기차로서만 간다고 했다면 아마 진부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뭔가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창조적인 부분, 이러한 과학과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과학적인 혁신과 사회적인 혁신 두 개가 같이 맞물려서 복지경영의 큰 틀 속에서 수레바퀴처럼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과학적인 혁신입니다. 과학적인. 자, 사회복지를 과학적으로 도입해서 이 부분을 과학화시키고 그리고 데이터화시키고 그리고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학문으로 우리가 융합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오늘 우리가 복지경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바라보면서는 어떨까요? 지식을 공부하면서 이 지식이 있고 복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식과 사회복지가 같이 맞물려서 뭔가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혁신과 또 하나가 사회적인 혁신입니다. 사회적인. 이 과학과 사회의 혁신이 플러스돼서 뭔가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과 사회는 어떤 의미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와닿고 있는지 한번 보고 준비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과학적인 혁신과 또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혁신의 중요한 테마는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프로라고 하는 이 프로페셔널, 이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지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프로페셔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겠죠.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셀프 매니지먼트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과학적이고 보다 더 사회학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만 모든 사회복지를 봤어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바라보는 시선이 좁고 또 한계된 상황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계된 상황 외에 이 바운더리 밖에서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막 쓰나미와 같은 그런 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겠고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려올 수도 있겠고 엄청난 눈이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이러한 범주 안에서 복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거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가고 개발해내려고 하는 부분이 한계 상황에 많이 도달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자원적인 부분이라든지 환경에 대처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많이 지금 노하우도 부족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가 과거의 지식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지식이 사실 사회복지는 상당히 빠르게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프로페셔널의 영역으로 프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잘 나갔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사회복지의 그 학문적인 영향력이 자꾸 사회에 뒤처진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분야가 개발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는 1970년대, 80년대 그때 나왔던 이론들을 아직도 그냥 답습하고 있고 아직도 미래 사회복지와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소위 포캐스팅하는, 예견하는 이러한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이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정보에 대한 혁명이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함께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들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그러한 학문적인 것은 상당히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창조적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많이 또 들었던 내용 중에 전자상거래라는 얘기도 우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전에는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는 말이 이렇게 흔히 또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을 정도로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모든 것이 전자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팩터 하나만 보더라도 과연 우리는 복지 자체를 얼마큼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프레이즘으로 볼 때 많이 이용하거나 준비하거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는 걸 통해서 사회가 바뀌고 정치도 바뀌고 또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유통에 대한 그러한 채널도 고객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러한 바뀌어지는 가운데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실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회 속에서 피터 드러커의 얘기입니다.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실. 자, 성실하지 않으면 사실 지식의 기반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우리가 성실한 삶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 또한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과 프로가 되려고 하는 노력과 끊임없는 자기의 개발이 자기를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게 만들면서 그 애씀과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측면으로서의 성실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특히 지식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하다 보니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노력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하나의 지식을 개발하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고 실용화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나름대로 창조적인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큼 성실합니까? 우리가 만들고 또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복지적인 그런 의미의 지식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만들어내는지, 정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애쓰면서 이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얼마큼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지식에 대한 것은 경영이라는 것이죠. 지식에 대한 경영은 끊임없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식을 이제 우리는 함께 해야 될 것이 지식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보면 지식을 그냥 혼자 단독적으로 자기 혼자 개발하고 자기 혼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사회복지적인 영역에서도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그 공유한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의미의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사회복지는 넓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복지 영역 속에 나름대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그 중요한 영역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영역 속에서 자기의 프로페셔널한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고 뭔가 자기가 이 업무와 함께 일하면서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의적인 사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나 또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이 운영 지침대로 운영하는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새로운 걸 개발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베이직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한 작업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를 네트워크시키고 공유시키고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 일하는 하나의 그레이드를 높이고 우리의 영역도 넓히고 우리의 전문성도 넓히고, 그래서 사회복지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의 영역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개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근데 과학적인 혁신과 사회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있죠. 이게 바로 휴머니티라는 것이죠. 우리의 휴머니즘, 우리가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내고 창조해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을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우리가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만의 고유의 영역으로,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어서 창의적인 그러한 지식을 이제 함께 네트워크 시켜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자꾸 활용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창고에 가둬뒀던 지식들 다 꺼내서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 지식이 오늘 here and now에 새롭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지식으로 이끌어내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복지 경영에 필요한 하나의 과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복지의 영역도 지식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나름대로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갈 때 복지 경영의 지식 근로자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또 운영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개발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과학자들은 새로운 거를 계속 개발해냅니다. 그리고 발명품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실용 가치가 있을 정도로 최대한 노력하고 애씁니다. 한 해 의료에 대한 하나의 발명을 한다면 그것이 의료의 발명으로 학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용화되고 우리의 인간에 대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투자하고 그 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학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뭔가 우리가 창의적인 발전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지식들을 어떻든 간에 새로운 지식으로 탈바꿈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탈바꿈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오늘의 현실 속에 필요한 그런 사회복지의 현장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뭔가 이제 인풋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웃풋과 아웃컴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위해서는 그냥 안일한 자세로, 그냥 나름대로 방관하는 자세로, 그리고 아니면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자세로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아웃컴은 별로 크게 기대할 것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창조적인 소수자로, 그리고 지식에 대한 전문가로, 우리가 지식과 함께 복지 경영을 함께 연결시킨다면 그냥 그 지식은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과거의 지식이 아니라
here and now의 현재이면서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지식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지식이 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복지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경영이 그냥 과거와 here and now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미래를 지향하는 복지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복지, 그것은 의미 없는 복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면 그 준비하는 자세와 그 마음과 비전은 반드시 미래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성실해야 된다. 성실. 이 성실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성실한 소셜 워커가 되기 위해서, 성실한 CEO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그레이드를 높이면서 성실과 함께 연결되는 단어는 뭘까요? SM이라고 하는 바로 셀프 매니지먼트가 연결되죠. 그래서 셀프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그런 훌륭한 소셜 워커가 되고 CEO가 되고 또 중간 관리자가 되어서 이 복지 경영의 선구자로 나아가면서 미래의 복지 경영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복지 경영에 앞장서는 핵심 전문가들이 함께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